반갑습니다, 여러분. 2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또 문제 풀 게 좀 많아가지고 앞에 내용 복습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병원체들이 침입하는 이유, 방어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작용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부르고,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 여러분, 여기서 병원체 종류에 관계없다는 말을 병원체의 공통적인 부분을 인식한다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작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이게 글씨 너무 굴래. 조금만 줄일게요.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부하고 내부가 있다 그랬죠. 외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점막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하고 점막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어. 그리고 특히 점막에는 이거 그때 우리 했던 라이소자임. 이 점액이 있죠. 이 점액이나 눈물 이런 데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병원체를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내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컬러를 좀 바꾸자. 이게 안 예쁘다, 그치? 노란색으로 할게. 내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백혈구들이 식세포 작용, 염증 반응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내부에요. 자, 식세포 작용이란 말은 식균 작용 말하고 또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식세포 작용은 식균 작용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있죠?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식이 먹을 식자라는 뜻입니다. 즉 병원체를 먹어서 분해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병원체를 제거한다라는 얘기고 밑에 그림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얘기를 하네요. 염증 반응은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좀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 가시에 찔려가지고 외부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보다 확장됐죠? 그럼 백혈구는 아메바처럼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빠져나와서 식세포 작용해서 상처가 아무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염증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험에는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선별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병원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대응한다. 특이적으로 방어한다. 같은 의미죠. 자, 여기서는 림프구, 항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림프구는 백혈구 일종이었고 얘들 골수에서 생성이 되지만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되는 게 T림프구, 그대로 골수에 남아서 성숙되는 게 B림프구. 그래서 T림프구의 T가 타이머스, 가슴샘이라는 뜻이고 B림프구의 B가 본메로, 골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밑에를 빼먹었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아니네, 안 빼먹었네. 선생님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와가지고 아직 조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1학년 수업하고 왔는데, 그지? 자, 계속 볼게요. 질병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치료법도 있고 예방법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얘기하는 것은 백신은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목적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질병 예방 치료 사례 이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백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원항체 반응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항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그러니까 병원체도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 항원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항체가 이제 항원의 결합해서 독성을 제거하거나 침전시키는 이런 것들, 항원의 작용을 무력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가 항원의 작용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고 항체가 항원을 직접 분해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항체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항체들이 체액을 타고 와서 항원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항원들을 이렇게 꽁꽁 묶는다든지 아니면 엉기게 해서 가라앉게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애들에게 표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대시기 같은 애들이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식균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력화시킨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항체는 항원의 대변에서 비림프구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항체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지금 여기서 비림프구에 생성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비림프구가 뭘로 분화하고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형질세포도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되는 거기 때문에 비림프구에 의해 생성된다 이런 말은 맞습니다. 자, 항체 구조 한번 볼까요? 밑에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사슬 2개, 짧은 사슬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부분들을 항원 결합 부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체의 이 항원 결합 부위가 어떠냐에 따라 그 부위가 맞는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위가 맞죠, 이게? 합이 맞잖아. 근데 얘는 안 맞지. 그럼 결합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반응한다. 이게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 원리가 ABO식 혈액형에서도 이용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복습할까요, 여러분? A형, B형, AB형, O형. 우리 ABO식 혈액형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죠? 저기서 응집원, 그리고 응집소. 뭐 이거는 크게 적고 이건 왜 작게 적었지? 자, 여러분들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하죠. 적혈구막 표면에 있습니다.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하고 혈장에 있습니다. 자, A형은 왜 A형이야? 응집원 A만 가지기 때문에 A형이야. B형은 B만 가지기 때문이고 A, B는 둘 다 가지고 O형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다음 응집소는요, 여러분들 얘가 알파를 가지면 안 돼요. A형이 응집원 A와 알파를 동시에 가져버리면 그 자기 응집원 응집소가 응집돼 버리겠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형한테는 응집소 베타가 있고요. B형한테 알파. 얘는 없어야 되고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응집소 너 두 개 다 가져.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그래서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서 응집되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서 응집이 되는데 응집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응집이 되면 혈전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뭐 혈액순환을 막는다든지 조직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응집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혈액형에서 그 응집원 응집소가 결합하는 것도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다라고 해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백신 얘기를 하는군요. 여러분들 그 병원체가 처음 침입하면 1차 면역 반응. 물론 이것도 체액성 면역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병원체가 또다시 침입했을 때가 2차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A라는 병원체가 처음 침입하고 그 다음 B라는 병원체가 처음 침입하면 걔도 그냥 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바로 얘기할게요. 항원 A가 들어왔어. 근데 며칠 동안은 항체가 안 만들어져. 이때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체액성 면역이라는 건데 그거는 보통 한 3일에서 5일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항원 A를 주입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항체가 이제 농도가 올라가요.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항원항체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서 항원들이 이제 좀 무기력해지겠죠. 그래서 대시기가 막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항체들이 막 와서 이제 이렇게 서포트를 하면 이제 드디어 항원 병원체의 기가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체도 할 일이 없으면 얘들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 항원 A가 지금 또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던 게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1차 면역 반응을 하던 중에
기억세포가 기억 B세포, 뭐 우리 그거 가서 본문에 보면 기억 B세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 구분 안 하거든요. 보통 그냥 기억세포라고 하면 기억 B세포를 의미하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체가 다 없어지더라도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이 기억세포로부터 다량의 항체가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 그래프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B는 A는 지금 2차 침입했지만 두 번째 왔지만 B는 처음이거든. 그러면 A가 처음일 때랑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세요. 위줄 칠게요. 백신 접종은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체내에 미리 항체와 기억세포를 형성시켜 두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항체보다는 이 기억세포가 좀 더 냄새가 좀 더 나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짙죠. 그죠? 왜냐면 항체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오케이. 백신은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적당한 처리를 통해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없앤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백신이 이유가 없죠. 자, 체내 백신을 주사하면 항체가 생성되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기억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역 기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치료제보다는 예방제에 가깝다는 거. 됐죠? 백신으로 예방의 이런 질병의 사례 조사하기. 조사해보세요. 조사해보시면 코로나도 나옵니다. 걔도 RNA 바이러스거든요. 자, 이제 문제 풀까요, 여러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천히 하면 이게 텐션 떨어지거든. 조금 빨리 할게요. 선생님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굉장히 좀 체력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목이 굉장히 마르군요. 항상 선생님이지, 그지? 한번 해볼까? 아이가 너무 이러지 말까? 현미경으로 근육을 관찰했을 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A대죠. 기호를 쓰라 그랬으니까 니은 쓸게요. A대. 밝게 보이는 게 명대. 이게 뭐 암대, 명대 이렇게도 불러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 여기가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 그지? 부교감은 뭐 신경절 이전이든 이후든 전부 다 아세틸콜린 아니냐.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그지? 염증 반응 식균 작용은 비특이적이야,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지? 항원이 체내에 침입하면 특정 뭐가 분화돼서 항체 생산하는 거 형질세포. 근데 여기 보기 형질세포 없어. 그러면 비림프구. 어차피 비림프구에서 형질세포 만들어지니까. 자, 탈분극 시 뭐가 내부로 들어와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내부로 들어오죠. 왜? 나트륨 바깥이 많거든. 반대로 재분극 시에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왜? 칼륨은 안에가 많기 때문에. 다음 근수축 시 뭐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A대야. 왜? A대가 곧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같다. 근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가 짧아지는 것이 근수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뇌 뭐는 뭐를 여기 적을게요. 대뇌 연합령은 뭐를 통해 들어온 감각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한다. 여기서 뭐는 감각령이죠. 그거를 운동령 통해 전달합니다. 됐죠? 항상성은 음성 피드백. 그리고 기능작용. 자, 그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 뭐의 작용?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털세균이 수축합니다. 3번 문제는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 즉 물을 많이 마셨을 때라는 상황과 체내 삼투압이 증가한 상황이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삼투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인과관계 좀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된 상황이라면 현재 내 몸의 체내 삼투압이 좀 높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매치가 될 것 같아서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박스 안에 그 인과관계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내 삼투압이 증가하면 여러분들 제가 삼투압은 뭘로 생각하라 그랬죠? 농도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몸에 지금 농도가 높다는 말은 물이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콩팥의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함으로써 내 몸에 부족한 물을 충당하고요. 결과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질 때 물이 다 수분이 제흡수되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감염성 질병이 아닌 것은 답 바로 나오죠. 이러면 5번입니다. 이거는 유전병이고요.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말라리아는 원생생물, 에이즈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자, 5번 외부에서 몸속으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나 독성물질, 먼지, 꽃가루 등 이물질,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게 항원. 얘를 대응해서 만드는 물질 항체. 그지? B 항체. 안 적을게. A 항원과 결합해서 침전 등의 반응을 통해 무력화시키는데 이를 항원항체 반응. 됐고요. 6번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염증 반응, 식세포작용, 이거 내부 반응. 피부, 점액, 외부. 항원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이니까 얘는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7번 비만과 당뇨는 비감염성 질병 맞습니다. 대사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에 의한 요인이지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닙니다. 2번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 아닙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 항생제로 치료하고요. 프라이오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감염성 단백질 입자라서 병원체로 간주한다고 했었어요. 면역 기억이 생기는 것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쉽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뉴런의 축사건은 한 지점에 자극을 가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구간 1은 분극식이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나서 2가 탈분극, 3이 재분극, 4는 다시 이온 재배치되는 분극.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1에서는 분극 상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 세포 안으로. 자, 이게 답이네요. 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잖아요.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확인만 해볼까요? 2에서는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맞죠? 탈분극 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3. 재분극 때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4에서 농도는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밖에 높다 그랬죠? 5에 칼륨의 세포막 투과도 칼륨의 세포막 투과도가 높다라는 거는 재분극식이라는 거지. 칼륨 통로를 열렸다는 거잖아. 1에서보다 3에서 더 크다. 1에서보다 3에서 그렇죠. 3은 재분극이니까 칼륨 통로가 본격적으로 열려서 훨씬 투과도가 높겠죠. 물론 1구간에도 분극 시기에도 그 일부 칼륨 통로 열려 있습니다만 재분극 때는 훨씬 더 많이 열리겠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세계 뉴런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름부터 여기 뭐 이 그림상으로 이름은 알 수 없네. 자극을 여기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흥분의 전도는 양쪽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도미노 양쪽으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서 가려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흥분이 전달될 때는 반드시 축상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흥분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 쪽으로 간 자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 쪽으로 못 갑니다. 근데 다 쪽으로 간 게 흥분이 전달돼서 라까지 이동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중추신경계 CNS 뇌하촉수네요. 간뇌 재채기 반사. 여러분들 재채기 반사 간뇌 이상하지 않나요? 답 1번입니다. 재채기 이거 연수에 연수. 균형 유지 손에 맞고요. 안구, 동공, 눈 나왔죠? 중간에. 심장, 호흡, 무릎 반사, 변이반사, 척수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팔을 구부렸을 때 폈을 때 나는 근육 기억의 근육 원섬유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것을 고르랍니다. 틀린 것도 다 고쳐볼게요.
근육 기역의 길이는 구부렸을 때가 폈을 때보다 짧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이렇게 팔을 구부리면 근육이 수축돼요. 수축되면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마요신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오니까 전체가 짧아지면서 대신 두꺼워지죠. 짧아집니다. 팔을 펴는 동안 나의 마요신 필라멘트 길이는 길어진다. 이거 앞에 볼 필요 없죠. 마요신 필라멘트 길이가 길어진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죠? 액틴이나 마요신 자체 길이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팔을 구부리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네.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변함없어. 그죠? 자, A 대 길이는 동일하다. 맞죠? A 대 길이는 무조건 동일하죠. 답은 이거네요. 자, 이거 왜 틀렸습니까? I 대 길이는 여러분들 지금 근육 기역이 이두박근인데 구부렸을 때 수축이고 폈을 때 이완이에요. I 대는 수축했을 때가 더 짧지, 그지? 길다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 12번 보자. 추울 때야. 지금 항상 추울 때 기준을 하라 그랬지? 예. 추울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켜야 되죠. 추우니까 열을 많이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는 발산량은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 혈당량이 증가한다? 일단 스킵할게요, 여러분. 열 발산량이 줄어든다. 맞죠?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열 발산량이 커지거든. 답은 이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털이 곤두선다. 맞고요. 뇌하수에서 갑상샘 자극호르몬 분비량 늘어나서 티록신 많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에피네프린 같은, 그러니까 추울 때 우리 티록신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에피네프린이 혈당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거리가 제일 먼 거는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세 가지 병원체 감염 경로, 파리, 곤충 등 4개의 동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그 원생 생물, 즉 여기 보셨을 때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겠죠. 병원체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관련된 콜레라, 뭐 음식물도 그렇고 물 같은 경우도 있고 비말, 호흡, 결핵에서 답이 4번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4번 철수와 영의 혈액 판정.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항비혈청이란 말은 응집원 B의 항, 응집되는 혈청. 즉 혈청에 뭐가 있어요? 응집소가 있죠. 즉 이 말은 응집원 B에 응집된 응집소다 이 뜻이에요. 누구예요? 베타란 소리예요. 즉 이 용액 속에 베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항의 혈청, 알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항비혈청에 응집원 B가 있다 하면 좀 곤란합니다. 혈청은 혈장과 유사한 성분이에요. 혈장에서 혈액 응고 성분 빼면 혈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응집소가 들어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면 응집소 베타를 줬는데 철수는 베타에도 응집하고 알파에도 응집했다는 것은 지한테, 본인한테 응집원 A, B가 둘 다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응집소 베타와 응집소 알파에 둘 다 응집했다는 것은 내가 응집원 A, B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이니? AB형이야. 영이는 알파, 베타 둘 다 응집 안 했어. 그럼 나한테 응집원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지. 얘가 O형이라는 소리.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철수는 영에게 수혈해 줄 수 없다. 뭐 수혈 관계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묘사를 안 하긴 하는데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주원받소.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이 안 되면 수혈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철수, 주는 사람의 응집원. 철수 자체는 응집원 A, B 둘 다 있죠. 영이 응집소 다 있죠. 응집 안 됩니다. 맞아요. 영이는 응집원 A, B 모두 가지고 답 이거죠. 그죠? 영이는 응집원 없다. 그죠? 철수는 A, B형이니까 지 자신이 응집소 알파, 베타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철수 영이 결혼하면 A, B형과 O형, 얘는 유전자형은 OO거든요. 그죠? 얘는 유전자형이 똑같이 A, B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A형 아니면 O형이죠. AB형 자식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돌연변일 때는 이거 가능합니다. 시스 AB형 해가지고 AB형하고 O형 사이에서 AB형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돌연변일 때는. 근데 뭐 지금 전제는 없지만 다 정상인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볼까요?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지성의 자극을 줬을 때 이 뉴런 세포막에서의 이온 A와 B 막 투과도 여러분들 자극을 주고 나서 먼저 투과도가 증가하는 얘가 나트륨입니다. 왜? 탈분극이 제분극보다 먼저 일어나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 구간 1은 나트륨 막 투과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은 얘가 탈분극식이고 구간 2처럼 이제 나트륨 막 투과도는 감소하고 칼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는 얘가 재분극 시기를 의미해요. 구간 1에서 세포가 안으로 확산된다. 나트륨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확산, 맞죠? 통로기 때문에 이 확산이라는 단어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구간 2에서 즉 재분극 시기에 B의 농도나 칼륨의 농도는 밖에서보다 안이 항상 높다 그랬죠? 구간 3에서 이게 뭐죠? 분극이죠, 분극. 그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죠? 자, 구간 3에서 세포 안에 비농도 유지에 ATP가 사용돼.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1이거든요. 상대값이 1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에는 지금 나트륨이나 칼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은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면서 이렇게 농도를 유지하는데 ATP가 쓴다. 맞지? 펌프는 ATP 쓰잖아. 왜? 이거는 능동수소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16번이에요. 그러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A, B를 하나는 교감이고 하나는 부교감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추신경을 또 뻗어나가는 자율신경은 둘 다 원심성이니까요. 근데 얘는 이제 신경절 이전이 짧고 이고 기니까 얘가 교감신경, 얘가 부교감신경입니다. 됐죠? 자, 심장에서 1분 동안 박출되는 혈액량이 기억과 니는 평상시는 여러분 운동 시에 평상시보다 훨씬 혈액량이 많이 박출되죠. 그래서 얘가 운동 시고 얘가 평상시입니다. 첫 글자만 적습니다. 보통 문제 풀 때. 자, 기억의 신경절 이전 뉴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의 아세틸콜린 맞아요. 왜? 교감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니까요. 단위 시간당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활동전이 발생 횟수는 기억이 니부분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운동할 때 교감신경이 훨씬 더 활발해지지. 그러면 이 단위 시간당 이 신경절 이후 뉴런의 활동전이 발생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니은이 기억보다 교감신경이 훨씬 더 많이 되고 평상시 때는 교감신경으로 인해서 좀 빨라진 박동수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A니까 교감신경은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 맞죠? 자,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자,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심장이거든. 자, 여러분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뻗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뭔가 좀 이상하다 얘들아. 그치?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중간에서 뻗어나와야 됩니다. 교감은 다 센터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좀 그림이 이상하게 그런데 방광에 연결된 신경은 어디서? 척수 끝에서 뻗어나옵니다. 선생님 요거 구분하라 그랬어요. 부교감신경이 어디에서 뻗어나온지를 중내, 연수, 저수끝 크게 세 가지 나와요. 근데 이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눈이고 심장이고 방광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연결된 거는 연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7번 계속 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좀 많죠. 자, 그러면 혈당량 조절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고혈당일 때 인슐린 나오죠. 저혈당일 때 글루카고. 왜 지금 2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혈당이 감소하면 인슐린이 나오겠어요? 혈당이 감소하면 다시 높여야 되니까 얘가 많이 나옵니다.
혈당량이 이미 감소했는데 인슐린 더 많이 나오면 더 내려가니까 유지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인슐린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피드백 혹은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맞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거 인슐린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죠? 근데, 이 B의 분비량이 피드백에 조절된 거, 선생님, 이거 기량작용의 조절 아니에요? 피드백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넓게 생각하시면, 보세요. 혈당량이 증가했다는 그 신호가 결국은 시상하부나 이자한테 정보가 가면 혈당량이 증가했다는 신호를 보고 글루카곤을 줄이고 얘를 늘리거든요. 그럼 이 끝에 있는 결과물이 원인의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드백이 맞습니다. 피드백이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간이라는 곳에서 인슐린 글루카곤이 또 기량작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18번 저온 자극시입니다. 자, 볼게요. 피부 간내에서 뇌하수체, 갑상샘. 여러분 이거 티록신이죠. 호르몬 아이가.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TSH,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 그렇죠? 오케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뭐예요? 에피네프린. 다 안 적을게요. 에피네프린. 호르몬 A, 에피네프린 심장박동 억제가 아니라 촉진시키죠. 리얼에서 리얼로 돼 있어요. 여기 피부 털세움근, 피부 이 털세움근이 막 수축되면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거는 열 발산량, 방출량을 억제 맞죠? 체온 조절 과정에서 기니디를 통한 자극 전달은 즉 얘는 호르몬 경로입니다. 호르몬 기니디. 근데 미음은 여러분 보시면 교감신경을 통해 얘는 신경 경로거든요. 호르몬의 신경보다 느리다 맞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세균. 오케이. 너 세균. 너 바이러스. 좋았어. 가나 모두 핵이 없다. 맞아요. 왜냐면 세균은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 없습니다. 세포 구조긴 한데 핵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세포도 아니고 핵도 당연히 없죠. 나는 영양배지. 영양배지란 건 말 그대로 영양분만 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영양분만 있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 얘는 살아있는 숙주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물질돼서 못합니다. 세포막? 당연히 있죠. 있잖아. 나 세포 없지? 오케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 아니죠? 자, 독감 A와 B에 대한 백신 A, B가 포함된 예방접종. 자, 나오네요. 백신에 A, B가 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B에 대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독감 바이러스는 항체 B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보시면 여러분들 백신 A, B를 접종했는데 이 사람은 예방접종 전에 독감 A 감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신 A, B를 맞았는데 B에 대한 것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지만 그죠? A는 맞자마자 2차 면역이 바로 일어나요. 그 말은 그 전에 A에 대해 감염된 적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4주째 이때 감염 독감 바이러스는 백신 B와 같은 항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 백신 B와 같은 항원이 있으니까 2차 면역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백신 A는 독감 예방 효과가 있으나 백신 B에는 독감 예방 효과가 없다. 여러분들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B가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독감 바이러스 왔을 때 B가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났으니까 B는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틀렸죠.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그죠? A는 지금 독감 바이러스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B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관련 개념들을 잘 복습하시고 3단원은 특히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지 않으면 까먹으면 나중에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잘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복습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가지고 개념을 꼭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 4단원에서